편지 왔어요. 헤세드 주간 편지에 오신 레모님들 환영합니다. 헤세드 주간 편지는 헤세드 공동체의 팟캐스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영빈이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영빈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됐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빈이의 네.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았는데 가장 영빈이의 영어가 파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어요. 네. 네, 한국에서 저희가 산청에 살 때 네. 그 우프 코리아 통해서 한국에 온 유럽 친구들, 그러니까 유기농 이제 농장 운영하는 곳에 와서 일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유럽에서 많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산청에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영빈이가 산청에서 지내는 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죠. 맞아요. 그 집이랑 떨어져 있는 큰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우프 하시는 분들이 우퍼라고 하는데 그 우퍼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저도 찾아가서 그 시간이 되게 재밌었는지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아직까지도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전 사실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못했거든요. 사실 공부도 싫어가지고 안 한 것도 있었고 되게 열심히 안 했었던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안 통하고 일본어도 할 줄 모르시니까 영어? 되게 부끄럽고 되게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되게 막막했지만 농장 일을 하면서 제가 네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뭐 "어디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내 말이 통한다.'라는 거에서 되게 큰 재미를 얻었는지 말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쉬운 단어로만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단어를 또 얘기를 해 주면 제 그 머리 안에 그냥 곱게 박혀 있었던 단어들까지도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되네.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처럼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네 이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래서 스위스 친구, 프랑스 친구, 독일, 그다음에 싱가폴, 뭐 캐나다, 뭐 미국, 스웨덴 다양하게 만났어요. 네 그중에서도 프랑스랑 이제 스위스에서 지내온 친구들하고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산청에서 지내다가 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여행은 한다고 하길래 같이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집에 안 갔어요. 영어로만 소통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됐고 그다음에 들리는 것도 학생 때보다는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들도 저한테서 한국어를 배우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재밌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프랑스어 뭐 중국어도 할 수 있었고 스페인어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또 배워 보고 '영어는 자신감이다.'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해 보니까 는다.'라는 소리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아직은 제가 이제 해외에서 뭐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되지만 일본에 돌아가서 네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외국 분들도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약간 되게 친근감을 느끼는 건지 막 말 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자리는 있었는데 자리가 되게 큰 거예요. 자리가 되게 커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외국분 혼자 있어서 "여기 앉아도 되냐?"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인스타 팔로우도 같이 이제 하고 그런 재미난 일도 많으니까요.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영어 하는 게 재밌고 영어권 뭐 유럽권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어 공부만 하는 게 단어 공부 어느 정도 하면은 이게 그냥 나와요. 네. 말이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말이 나와요. 나오니까 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영빈이가 정말 성격적으로 얼마나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게 이제 딱 맞아 들어가갖고 와, 네. 그게 컸어요. 정말 상황적으로 되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청에서의 시간 동안 영빈이가 거의 만나기 어려웠지만 그 좋은 또 친구들하고 같이 영어로 계속 소통하고 네.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친구들의 경험담을 또 들으면서 또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영빈이가 워킹 홀리데이도 생각하게 되고 네. 또 뭐 핀란드에 가서 또 유학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친구들 만났기 때문에 또 많이 이야기도 해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나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긴 했었는데 정말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난 또 영빈이 통해서 많이 나도 배운 것 같아요. 네. 언어 향상시키려면 네, 현지인 분들하고 만나는 게 진짜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본어도 요새 한국에서 많이 배우시려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일본어도 사실 네, 현지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반대 일본에서 한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AI를 써서 챗GPT로 네, 대화를 맞아요. 해도 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습 좀 자신 있게 하시고 내가 연습한 단어, 문장들을 사람하고 만나서 또 계속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어는 정말 또 잘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영빈이가 정말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하게 만나보니까 완전히 한국에서 한국 토종 이제 친구들도 만났고 네. 유럽에서 온 친구들 물론 한국을 좋아하니까 왔고 또 이제 뭐 유기농 농장에서 일할 생각이 있어서 온 친구들이라 좀 생각이 좀 더 건전하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맞아요. 네, 우퍼로 온 친구, 한국에 우퍼로 온 친구들은 하지만 어쨌든 유럽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렇죠. 또 일본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또 좀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유럽 분들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섞어 놓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분하면서도 밝게 이제 마주해 주는 거를 되게 잘하세요, 다들. 제가 이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어떤 말을 하면은 되게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 주시고 질문에도 어떤 질문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봐라 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챙겨 주시고 뭐 "어디 같이 갈래?" 이런 연락까지도 일본에서는 잘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봤는데 이 한국에선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걸 되게 많이 하고 많이 한국은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일본은 거의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좀 중간적으로 하는 것 네.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 되게 편안했어요. 아, 나는 그래서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본하고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었던 게 저한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 유학에 가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신감이 생겼죠. 네, 맞아요. 영빈이가 중3 때였죠? 우리 베트남 같이 간 게. 중3 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베트남 같이 졸업여행으로 갔구나, 중3 때. 맞아요. 예,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영빈이는 베트남 누님들하고 버스에서 베트남어 배우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영빈이가 굉장히 다른 나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는데 능력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정말 스스럼이 없이 잘 지내서 그때도 베트남으로 유학 갈까? 막 그 생각했었잖아요. 네. 이제 유일하게. 아빠의 권유가 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숫자도 되게 금방 잘 배우고 노래도 잘 배우고 맞아요. 언어 되게 열심히 배우고 했던 게 베트남 사람들하고 계속 친하게 계속 지내고 어떻게든 대화해 보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실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보고 싶고요. 그때 만났었던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라는 생각에 그냥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되게 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그렇게 성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도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부여도. 네.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면 뭐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금방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해 봐야 안다라는 게 사실 진짜 저한테는 되게 많이 필요했었던 이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냥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신 대로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이제 살아왔었다면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은 이것도 해 봤지 저것도 해 봤지 이런 사람도 만나 봤지 이런 언어도 해 봤지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생겨서 진짜 시야가 많이 넓혀진 것 같습니다. 어우, 대견하고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영빈이가 이제 일본에서 자랐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해봤는데 그것하고 네. 비교해봐서 네. 또 일본 대학을 다닌 거잖아요. 네. 한국인으로서. 네. 물론 일본어를 잘 하지만 어쨌든 국적이 다른 또 친구들이니까 영빈이가 뭐 중고등학교 때 일본 사람들하고 또 완전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해본 게 아니어서 그쵸? 네, 학교를 맞습니다. 다니면서 네. 그래서 일본 대학 다니면서 만난 일본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서는 어땠는지 네. 이거를 군대 생활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일본 학교에서 이제 한국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었던 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관계에서 거리를 좁히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너무 바르고 되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일본 대학에 갔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또래 친구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다가 이게 친구인 건지 아니면은 아는 사람으로 지내자라는 건지 어떤 시그널을 저한테 이제 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캐치를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막무가내로 그 질문을 하죠. 속사포로. "너는 어디서 살다 왔냐? 뭐 어떤 친구냐? 학교에서는 뭐 했냐? 어떤 걸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저는 거리를 좁히려고 질문을 한 건데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부담을 느껴서 얘는 김영빈이라는 친구는 좀 특이한데?'라는 소리를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었던 점이었고요. 좋았던 거는 뭐냐면 배려를 해 주는 문화 가운데 사람들을 무례하게 욕하거나 앞에서는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사람들을 되게 위해 주고 도와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되게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애써 주려고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느껴져서 '아 일본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착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구나.'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계속 화제가 되는데 쓰레기를 줍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 주듯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선심을 이제 써 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되게 많이 좋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거죠. 일본에 살다 온 제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일본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MBTI로 얘기하면 저한테는 모두가 ENFP로 느껴졌어요. 제가 일본에서 MBTI를 해 봤던 ENFP였는데 한국에서 한 두세 달 지내다 보니까 INFP로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다가가기 어려웠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도 많아서 반대로 저한테 되게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보고
네. "이거 해 줄까? 저거 해 줄까?" 아니면은 뭐 같이 여기 가자. 뭐 먹을래?" 이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끼리 막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하고 막 장난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막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낄 수가 없을 듯한 그 밝은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어디서든 이제 밝은 이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부럽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아니면은 초면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좀 '밝게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애를 쓰는데 와 제가 만난 한국 분들은 어 모두가 같이 잘 지내고 말수도 되게 많고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같이 지내는데. 그래서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게 나중엔 지쳐 가지고 네 정말 그런 재미있었던 그런 추억인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은 점 뭐 불편했었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 아까 압도를 당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한국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되게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 허용할 줄 아는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분들은 되게 많이 멀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엔 되게 신중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를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세요. 근데 한국 분들은 쑥 들어와요. 네. 드릴로 막 그냥 네 뚫듯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와 그래 가지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INFP로 바뀌었다라는 게 그런 점에서 좀 압도당해서 힘들어 가지고 숨죽여 보면서 한국 분들하고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지낼 때 또 군대니까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압도를 당했을진 몰라도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오면서 한국 분들은 초면인 분들한테도 되게 잘 다가가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일본하고 한국의 이런 사람을 대하는 이 방식이 '되게 차이가 많구나.'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극과 극이어서 전 그걸 많이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빈이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향형인 건 맞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있을 때랑 완전 일본 사람들하고 있을 때랑 네. 영빈이가 느끼는 그 나의 성향 자체도 다르게 느낄 만큼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일본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네. 한국에 토종 한국인들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 난 내향형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서 무슨 대학을 다니다가 무슨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를 하다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은 되게 많아서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뭐 한국 분들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의견에 따라가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아 이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에 더 말을 많이 했었던 것도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계속 지내는 게 저는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 보고 싶다.' 요런 마음에 또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게 봐 준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외향적이었고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고 리액션도 되게 많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없구나.'라는 걸 느낄 때부터 내향적으로 바뀌어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저기에 끼면은 뭔가 치이겠다. 트럭에 치이듯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초반에만 그랬죠. 나중에는 아니었죠? 네, 초반에만 일단 그랬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요, 전제는. 네.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을 알기 시작하면은 다 서로가 서로 그냥 같이 잘 어울려서 일본 친구들이건 한국 친구들이건 그거는 똑같았습니다. 네. 나도 처음에 일본 갔을 때, 내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고 아, 네. 지적을 여러 번 받았어요. 네. 나는 사람의 웃음소리,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분위기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빈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리액션도 되게 다양하고, 물론 나도 한국에서 리액션이 좀 큰 편이기도 한데다가 네. 일본을 갔더니만 내 리액션이 정말 너무 큰 거예요. 네. 나만큼 리액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는 뭐 일본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한국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사는 한국 분들도 리액션이 되게 작고 나만큼 이렇게 호탕하게 막 웃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 웃음소리가 그냥 호탕하다, 내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웃게 된다, 막 이런 칭찬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전에는 일본 갔더니 어머 선생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조용하고 그런 차분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특이하다라는 소리를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웃음이 조금 큰 편이긴 하고 제가 되게 많이 밝아요. 밝아서 바로 그냥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되게 특이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네.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용빈이가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트럭에 묻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워낙 영빈이가 또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 잘 적응을 했는데, 진짜 내향적인 사람이 한국 군대 가면은 사실 처음에 좀 적응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다고 했는데 행정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휴가 관리하다 보니까 휴가 신청할 때도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얘기를 안 해본 사람이 없었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많지는 않았었어요. 많지는 않았었는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다닐 수가 없었고 그 친구들은 군대에서는 간부들하고 또 친하면 이것저것 재밌는 얘기도 듣고 작업할 때도 재밌는 농담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데 내향적이면은 그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건 좀 사실이에요. 또 선임하고 있으면 "재밌는 얘기 없어? 이거 해 줘. 뭐 하나 얘기해 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아 얘는 재미없다. 얘랑 안 지내야겠다.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은 다 해결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자라갖고 네. 한국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막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외에서 자랐지만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해주고 싶은지. 사실 저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보다는 제 의지로 간 거여서 그게 더 컸었어서 어떤 말을 해 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군대에서 어떻게 지내고 싶다.'라는 거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임무, 근무 외에는 다 계속 쉬는 시간이 좀 많아요. 부대마다 그거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쉬는 시간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정하고 나서 군대를 제대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목표를 듣고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하고 어울려 다니거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었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면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서 군대에 들어온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들이. 외국에서 살다 온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사실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만 계속 살아왔었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경험담 같은 것도 약간 메모장에다가 적어서 가는 것도 저는 사실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축구 선수를 하다 온 한국인을 만났어요. J리그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경험담도 듣다 보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살다 왔다가 아니라 다 그 직장이 있고 아니면 뭐 학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경험담 같은 거를 뭐 잘 적어서 네,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어울리고 싶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서 가면은 문제없이 군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빈이 말 진짜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오, 우리 편집할 때 아주 아빠가 들으시면 매우 기뻐하시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햇세드 주간 편지 김영빈, 이재은이었습니다. 레몬님들 또 만나요.